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주제마크는 지식PD 고호성입니다. 오늘은 Beyond the Best I/O Performance, IBM SSD Array Products에서 IBM 코리아의 이상현 차장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TMS라는 SSD 어레이 전문 기업을 작년 10월달에 인수했다고. 예, 작년 10월에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네네. 요즘 이제 IBM 그동안 인수 되게 많이 하죠? 네. 하루에 하나씩 꼴로 인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중에 저기 한 100여 개 업체를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 그중에 하나 업체인데 뭐 국내에서 고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지금. 아, 뜨겁습니까? 얼마나 뜨겁길래? 제가 요즘에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러 이제 다녀보면요. 네. SSD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문의를 또 많이 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마케팅한 적도 없는데 TMS 얘기를 또 많이 또 하세요. 네. 예, 그래서 오늘 UTV를 통해서 제가 SSD에 대한 말씀과 네. 그 마켓의 SSD로 이제 만들어진 제품 타입들 그리고 TMS 제품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SSD 뭐는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SSD 어레이라고 하면 독특한데 네. 이런 것들이 뭐 이따가 자세한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게 될까요? 왜 요새 화두가 이렇게 떠오르는지 그거 잠깐 말씀해 주시죠. 그 몇 년 전부터 아마 IT 쪽 운영하시는 분들은 SSD를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 SSD 카드 형식으로 서버에 꽂아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일반 그 레가시 스토리지, 특히 하이엔드 쪽에 SSD 드라이브를 꽂으셔서 티어링이나 또는 캐시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겁니다. 네네. 근데 SSD 전용 어레이 제품은 그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제 티어링이나 캐시 방식이 아니고요. 그 미션 크리티컬 볼륨들,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그런 볼륨들을 SSD에 통째로 올려서 그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탠드 언론의 제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그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게스트님 알아보는 이제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객분들이 이제 뜨겁네요 벌써. 예, SS 더워. 예. 네. 불이 좀 많이. 네네네. 예, SSD가 정말 대세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기 보시는 차트가 이제 IDC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입니다. 네. 보시면 2011년도에 이제 전체 레베뉴가 1.7 빌리언이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5.6 빌리언까지 네. 이제 증가할 거고, 2011년에서 2016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 26.8%를 네.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도까지 그 매년 2.9 엑사바이트씩 shipping 것이라고 지금 현재 20배가 넘는 2.9 엑사바이트가 shipping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많은 어떤 스토리지 미디어 타입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플래시가 이렇게 거의 이제 이런 이제 하이엔드 쪽에 하나의 메인으로 자리 잡고 되는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네. 여러분 그 10년 동안에 그 디스크 성능은 얼마나 그 개선이 됐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10년 동안에요? 예.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보시면 CPU 같은 경우에는 8배에서 10배, 네. 그리고 D램은 7배에서 9배, 네트워크 스피드는 무려 100배가 증가했고요. 버스 스피드는 20배가 증가했습니다. 디스크 스피드는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디스크 스피드요? 예. 하드디스크? 예. 하드디스크는 한 10배 이내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럴까요? 1.2야. 내가 너무 낙관적었구나. 네. 예. 제가 90년대 후반 이거밖에 안 됐어요? 10년?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믿어지지 않는다. IT 쪽에 종사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도 1000rpm짜리 FC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용량은 작지만 지금 용량도 커졌고 이제 뭐 15000rpm도 있지만 지금 뭐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 IT 인프라 환경에서 이렇게 다른 이제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속도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네. 유독이 하드디스크는 갖고 있는 아키텍처 특성 때문에 1.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른 양상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보통 메모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황해 법칙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이런 익스포넨셜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플래시 메모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급격하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이제 벤더들도 그렇고 그 공정 기술이 이제 개선이 되고 이제 대외 용량으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네.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가 아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얼마나 SSD가 좋은지에 대해서 네. 뭔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준 것 같아요. 네. 그 SSD 제가 전 슬라이드에 그 성능이 1.2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저장 매체를 찾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제 SSD입니다. SSD가 일반 디스크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좋은지에 대한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네. 보시면 그 어떤 하나의 이제 I/O 리퀘스트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 I/O를 이제 웨이팅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슈가 되는 시간들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져 보면 하드 디스크는 평균 5천 마이크로세컨드 정도가 걸립니다. 네. CPU 유틸리제이션을 따져 보면 4% 정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장 매체를 SSD로 바꾸게 되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예. 보시면 이제 웨이 타임이 이제 200 마이크로세컨드로 줄어들게 되면서 네. CPU 유틸리제이션은 50% 정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CPU의 성능은 계속적으로 좋아졌고요. 그 저장 매체의 이제 성능이 1.2배밖에 이제 성능이 이제 향상되는 것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CPU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코어별로 라이센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CPU 유틸리제이션을 높인다면 그 코어에 대한 라이센스 부분도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이것이 지금 결국 I/O에서 아까 제목도 맨 처음에 제목이 Beyond the Best I/O Performance잖아요. 이제 I/O 퍼포먼스를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 실시간의 응답을 필요로 하는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분야, 어떤 OLTP 쪽, 또 요즘 뭐 OLED 뭐 이런 쪽 그런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국내에도 그 증권사나 이제 1금융권 쪽에 뭐 미션 크리티컬 트랜잭션이 많은 상황, 환경, 그리고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HTS나 매매 체결 시스템 이런 쪽에 좀 많이 쓰고 계시고요. ERP나 SAP, ERP 뭐 이런 환경에서도 메타데이터나 인덱스 용량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SSD를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바로 응답성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까도 이것이 어레이면 이제 스탠더론으로 나오면은 예전처럼 뭐 어떤 단위 그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통으로 그냥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카드 타입으로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거지만 서버 쪽 자원을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피하실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SD를 사용하시게 되면 HDD 대비해서 250배 빠른 액세스 타임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HDD 대비해서 80배 많은 IOPS 타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뭐 하드디스크 뭐 여기 있는 분들 어느 정도 알겠지만 이 하드디스크가 그러면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SSD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가격 차는 아직도 있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도 하드디스크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그래서 갑자기 뭐 존재 안 된다 말하면 다른 밴드에서 엄청나게 또 화가 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그냥 사견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제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VTL이 시장에 나오면서 테이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테이프는 이제 팔 수 없는 제품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HDD 시장도 그 분명히 자기의 밸류를 찾아서 다른 포지션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SSD도 타입이 아까 카드 타입도 있고 좀 어레이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구분 좀 해주시죠. 그 먼저 제가 구분 드리기 전에요. SSD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SSD라는 게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그 시장에서 아주 많은 다양한 단어들로 SSD를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SD라는 것은 그 기존에 이제 광학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데이터를 액세스하던 그런 게 아니고요.
저장 매체로서 메모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SSD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스 또는 네. 디스크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SSD라고 일컫는 말이고요. 그 사용하는 메모리 타입에 따라서 낸드 프레시가 있고 D램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D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낸드 프레시 메모리가 이제 활성화되기 전에 이제 D램을 가지고 이제 SSD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D램의 이제 장점은 읽기 쓰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네. 예, 나노 세컨드 단위고요.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고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밀리 세컨드 단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 쓰기 액세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휘발성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전원 공급이 되지 않으면 네.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롬의 그 비휘발성인 특징과 램의 읽기 쓰기 특징을 모두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용량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과거에 SSD 제품, D램을 이용해서 SSD 제품으로 나왔던 이제 스토리지들을 보면 500기가 1TB 미만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용량으로서는 현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어떤 저장 장치로서 조금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됐고, 그래서 이제 낸드 프레시 같은 이제 메모리로 SSD 제품을 만들면서 대용량, 뭐 10테라, 20테라, 100TB의 네. 용량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저장 장치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그럼 이런 D램 기반의 네. SSD가 계속 존재를 할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D램 기반,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D램 기반으로 만들어진 SSD 제품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예. 사정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용량 대비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D램의 그 휘발성 특징 때문에 네. 그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D램 기반의 SSD 제품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과도기적으로 나온 거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낸드 플래시 종류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SSD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일컫는데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도 타입이 있습니다. 되게 많네요. 예.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셀이라는 단위인데요. 네. 그 셀에 데이터를 하나를 기록하느냐, 두 개를 기록하느냐, 아니면 멀티플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SLC, MLC, TLC로 나누게 되고요. 네. 그 맨 마지막에 이 MLC라는 부분은 MLC 그 제품을 이제 가지고 이제 수명을 늘려놓은 엔터프라이즈 MLC라고 하는 제품이고, 네. 그 MLC를 이제 기업 환경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수정해 놓은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LC 같은 제품이 이제 수명이 10만 회이고요. 그리고 속도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저기 많이 쓰고 계시는 USB 있잖아요. 네. 그 USB도 SSD 제품입니다. 바로 TLC라는 네. 그 낸드 플래시 타입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이 낸드 플래시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달라질 거고, 예,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기업에서 나중에 이제 SSD 어레이를 뭐 주문할 때도 네. 어떤 셀을 써냐에 따라도 맞습니다. 달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이제 SSD를 고려하실 때요, 네. 분명히 체크하고 넘어가실 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 타입이 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는 SLC, EMLC까지는 기업 환경 그 전산 환경에서 적용하실 만한 플래시 타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MLC나 TLC는 이제 컨슈머 제품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만든 이제 제품, 네. SSD 제품 타입별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 크게 이제 4가지 제품들로 SSD 제품들이 이제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 SSD 카드 타입이 있습니다. 네. 그 서버 안에 이제 PCI 슬롯에 이제 꽂아서 장착을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용량을 제공합니다. 많게는 뭐 1TB, 2TB까지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좀 적은 용량을 제공하고 서버 스스로만 서버 한 대에서만 그 볼륨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 서버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모든 이제 기능들이 서버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버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동작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일반적인 레가시 스토리지에 SSD를 장착하는 형태인데요.
그런 이제 제품들은 위에 이제 있는 그 2.5인치 또는 3.5인치 크기의 HDD 타입의 제품을 장착한 제품들입니다. 네. 그 저장 장치는 낸드 플래시를 사용하지만 뒤에 인터페이스는 사스나 파이버 채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반 레가시 스토리지에 장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또는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하시는 랩탑이나 이런 데 용도로 사용하시기도 하죠.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디스크 드라이버 그 베이에다가 SSD 드라이버를 장착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는 전통적인 스토리지에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이 있고요. 이런 용도는 아마도 그 몇 년 전부터 많이들 사용하셨을 거예요. SSD 드라이버 이제 장착하셔가지고 티어링이나 캐시 용도로 사용하시는 용도로 이제 많이 이제 구현을 하셨는데 그 SSD의 속도는 HDD보다 250배 빠릅니다. 네. 레가시 스토리지는 일반적인 광학 디스크를 기준으로 설계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IBM에서도 그 하이엔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그 일반적인 레가시 스토리지는 뒤에 이제 백엔드 이제 인터페이스가 사스나 FC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기가 BPS, 8기가 BPS의 내부 대역 인터페이스 대역부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SSD 드라이버를 장착해 사용하고 계시지만 SSD 고유의 성능을 제대로 못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그 고객분들이 느끼실 때는 HDD 쪽보다는 빠르니까 굉장히 빠르네 라고 하지만 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SSD 어레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SSD 전용 그 스탠드얼론 어플라이언스 제품이고요. 네. 그 SSD의 성능을 최대한 낼 수 있게끔 그 아키텍처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I/O 인터페이스도 속도가 예.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를 PCIe 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요. 내부 대역폭이 40G입니다. 네. 예. 그리고 외부로 이제 서버랑 연결될 때도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파이버 채널도 지원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피니밴드로 연결하게 되는데 인피니밴드 속도도 40G입니다. 네. 예. 이 SSD 어레이가 국내에 소개된 건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것이 국내 낸드 플래시 타입으로, 그러니까 D램 타입으로 소개된 거는 2000년대 초반 정도가 될 거고요. 네. 낸드 플래시 네. 형식으로 소개된 거는 2008년도, 7년도 정도. 그럼 우리나라도 이걸 쓰고 있는 데가 꽤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인수한 TMS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영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네. 지금 현재 한 20여 군데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갖고 있고 실제로 지금 쓰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이걸 써가지고 이제 성능이 네. 어떻게 개선되는 것도 있는지 네, 궁금하시죠? 네네. 일반 레가시 스토리지 그러니까요. SSD 장착했을 때랑 SSD 전용 제품을 썼을 때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성능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네. 그 빨간색 부분이 바로 저희 IBM의 TMS 전용 제품을 썼을 때 이제 퍼포먼스고요. 그 파란색 부분이 그 파워 VM에다가 네. 이제 SSD 장착했을 때,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이 SVC라고 해서 저희가 스토리지 가상화해주는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팔로드 붙여가지고 했을 때, 그리고 검은색 부분이 V7000이라고 하는 그 레가시 스토리지에 SSD 장착해서 이제 했을 때 이제 카드를 장착했을 때. 예, 드라이브를 네네. 장착했을 때 이제 네네.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ms 범위에서 그 빨간색 부분의 그 TMS 제품 같은 경우는 35만에서 그래프가 꺾이잖아요. 네. 다른 제품들은 뭐 5만, 10만에서 꺾입니다. 네. 그 1ms 내에서 이렇게 서스텐드하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레가시 스토리지나 이런 제품들의 SSD 드라이브 꽂았을 때하고 확실히 성능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SSD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성능을 내시려면 전용 제품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카드보다는 아까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네. 아예 그 제대로 하려면은 어레이 쪽을 많이 선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드 타입은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유되지 않고요. 서버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고, SSD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 보통 이제 제공되는 게 몇십 테라바이트 단위로 제공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유짜리 스토리지 하나거든요. 네. 이것을 뭐 보통 이런 것을 도입할 때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면 되게 IT 인프라를 많이 고치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그냥
데이터 그렇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플러그인처럼 그냥 꽂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고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오라클 DB를 예를 들자면 네. 특정 테이블 스페이스 때문에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저하됐을 때 또는 이제 뭐 ERP나 뭐 했을 때 뭐 메타데이터나 인덱스 부분들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 스토리지,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시에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근데 갑자기 78년도 이거는 뭡니까? 예, 저희가 생뚱맞게 갑자기 예, 78년도 지금 2013년인데. 예.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SSD 시장과 SS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TMS 제품과 IBM에서 이제 출시하고 있는 이제 SSD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TMS를 10월에 인수를 했는데요. TMS라는 회사는 1978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7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예. 78년도에 근데 태어나신 거예요? 예, 저는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네. 아, 입학한 거죠? 네. 저는 이제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 뭐가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중학교 때 갑자기 왜 플레이보이가 떠오르지? 아, 예. 자, 뭐가 그래서 있나 제가 볼까요? 오늘 제가 저기 찾아봤습니다. 7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예, 예. 이야. 달려라 마징가 마징가 X. 마징가 Z가 아니라? Z가 아니고 X라고 국내에서만 예. 있었고 여러분 요즘에 잘 타고 다니시는 용산과 성북을 오가는 경원선 전철이 개통했습니다. 78년도에. 영화 조스 아시죠? 예, 조스가 개봉한 해입니다. 아, 맞아. 그런 것 같네요. 맞아요. 기억난다. 그리고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첫 개봉됐던 해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예. 아니에요? 참고로 도끼 만행 사건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끼 만행 사건? 예, 그때도 도끼 만행 사건 그 범인이 고시 아니었습니까? 고시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오래됐고 네. 그렇다면 이 회사가 거의 30년 안 되나? 35년. 35년. 예. 근데 이런 SSD 관련돼 가지고 회사들도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IBM이 네.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네. 분명히 뭐 있으니까 이 회사를 인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8년도에 저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78년도부터 지금까지 SSD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저 시기에요. 네. SSD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마징가 X가 나왔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초창기에 이제 DSP라는 제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D램 기반의 어플라이언스나 카드 형식의 그 제품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낸드 플래시를 이용한 어플라이언스 제품과 카드 타입의 제품들을 꾸준히 시장에 공급해왔던 회사입니다. 35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35년 동안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업입니다. 네. 저희가 IBM이 지난 10월에 이제 TMS 인수를 완료하면서요. 할 때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25개 이상의 기업들을 저희가 리서치를 했습니다. IBM 리서치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TMS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인수한 가장 큰 이유는 그 SSD에 대한 특화된 기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TMS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원천 기술에 특화된 것들 이따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뭐 특허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TMS 이제 제품군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TMS 제품은 크게 이제 낸드 플래시 기반으로 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카드 타입과 어플라이언스 형식으로 이제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뭔가요? 지금 아까 이거 오른쪽 어레이 쪽, 카드 쪽은 있는데 가운데 쪽은 램센 7080이라는 제품이 PCIe 타입의 SSD 제품이고요. 7110, 8110, 720, 820이 이제 그 어플라이언스 형식의 SSD 어레이 제품입니다. 네. 자, 카드 타입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저기 SSD 제품 혹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좀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4번 부분이 낸드 플래시예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고요. 3번 보시면 이제 FPGA라고 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 플로우가 이제 그 칩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죠? 컨트롤러는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2번 보시면 파워 PC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5번 보시면
D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낸드 플래시 제품도 D램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룩업 테이블이나 그 라이트 버퍼 용도로 D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4번 부분이 제일 비싼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 예, 어레이 제품 보시면요. 이 제품은 이제 램센 720, 820이라고 해서 IBM이 제공해드리는 제품들 중에 가장 상위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플래시 모듈이 이제 12장이 이제 쭉 꽂히고요. 12장 중에 이제 10장은 이제 데이터 영역으로 사용이 되고, 한 장은 패러티, 하나는 스페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전원장치, 관리 컨트롤 프로세서, 그리고 I/O 모듈,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이중화되어 이중화됐네요, 있습니다. 보니까. 예. 요거는 아까 좀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이제 820 모듈에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 모듈입니다. 보시면 그 PCI 카드하고 좀 컴포넌트는 좀 비슷한데요. 그 낸드 플래시가 있고 FPGA, 그럼 DDR, D램, 그리고 파워 PC 뭐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 컨트롤러 칩이 또 별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워PC가 이제 IBM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파워PC가 예전에 TMS 예전 거에도 이게 쓰여진 거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오. 요즘에 보통 그 TMS가 인텔 계열의 CPU를 사용하지 않고 네. 파워PC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좀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 타임이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PC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수한 다음에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네, 그 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아까 물론 이제 이 TMS가 35년간에 뭐 이쪽을 시장을 어떻게 보면 처음 개척한 파이오니어부터 쭉 이제 전문 기업이지만, 뭐 아무래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SSD 이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용성과 네. 안정성 측면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TMS가 어떤 뭐 우위랄까, 네.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제가 저기 SSD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고요. 낸드 플래시 타입도 고려를 꼭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SSD 제품을 고려하실 때 가장 또 눈여겨보실 게 그 관리 기술이라고 일컫는 그 SSD가 갖고 있는 성능, 안정성, 가용성에 대한 그런 관리 기술들이 잘 탑재가 되어 있고 잘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TMS 같은 경우에는 35년 동안 이제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동안 이제 축적해온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그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안정성이라든가 이제 신뢰성, 뭐 네. 가용성 등의 기술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커렉션에 대한 이제 기술입니다. 그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하드웨어 아키텍처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플래시 메모리 모듈이 있고 그 칩이 들어가 네네. 있고 막 이런 모듈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시스템 레벨이나 모듈 레벨, 그리고 모듈 레벨뿐만이 아니라 칩 레벨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커렉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TMS가 가장 이제 강조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VS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자, 요거 빨간색으로 친 거가 이제 앞으로 꼭 VSR. 네, 그렇습니다. 네. VSR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어놨습니다. 네. 그 좌측에 보이시는 그 칩이 그 낸드 플래시 칩이고요. 네. 이 칩은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 다이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네. 플레인, 그다음 블럭, 페이지, 그다음에 가장 작은 단위인 셀로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보통 이제 SSD 같은 경우에는 읽기 쓰기는 페이지 단위로 되고요. 지우기는 블럭 단위로 액세스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을 아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모듈 안에 이제 칩들이 약간 막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칩들 안에 그 플레인이라는 부분들을 그 엮어서 스타이핑으로 이제 엮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 리던던시와 이제 퍼포먼스를 위해서 스트라이핑을 묶게 되는데요. 하나의 칩에는 10개의 플레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모듈 하나에 만약 10개의 칩이 있다면 10개의 칩 하나당 플레인을 스트라이핑으로 묶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가 났다, 하나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장애가 났다 하면 다른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기술들은 이제 다른
이제 플레인 쪽으로 이제 리빌드를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리빌드를 하게 돼서 그 칩 안에 있는 플레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예. 근데 VSR을 적용하시면요,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것만. 예, 그 스타일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9+1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면 8+1, 또 하나가 또 장애가 나면 7+1로 돼서 전체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장애로 인한 유지보수 주기 또는 장애가 났기 때문에 프레시 메모리 모듈을 교체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 교체 비용을 줄여드리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이거는 예. 어떤 그리고 기술인가요? 프레시 메모리 모듈 안에 VSL이라는 이제 기능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모듈 간에도 만약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그 레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페어 디스크도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떤 포인트, 어떤 그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장애가 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원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VSL과 이거는 다 특허를 받은 예, 그렇습니다. 기술입니까? 네. 예, 옆에 보시면 TM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 네네.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도입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뭐 일단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네, 되게 그렇습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옛날에 하면 이제 뭐야 야근한다든지 아니면 돌리고 나서 아침에 체크해야 될 것을 지금 뭐 1시간 뭐 이렇게 뭐 뚝딱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제일 클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장 장치를 SSD로 바꾸시면요. 그 배치 작업 있잖아요. 네. 막 10시간 뭐 이렇게 몇 시간 걸리던 게 1시간, 2시간 이내로 딱 끝납니다. 그리고 OLTP 형식의 이제 트랜잭션이 많은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상황도 그 굉장히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트랜잭션이 굉장히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그림에도 보셨지만 저희 그 SSD 스토리지는 원유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 상면 공간도 덜 사용하고요. 네. 에너지 소비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하이엔드 스토리지 뭐 4렉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보통 25kW 이렇게 네.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TMS 저희 IBM SSD 제품 사용하시면 500W입니다. 500W. 네. 단위가 달라지네. 그렇습니다. 킬로와트에서. 예. 네. HDD 같은 경우에는 안에 구동 모터도 있고 회전을 해야 되니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그 SSD 제품, 특히 이제 IBM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력량이 적습니다. 이것도 전력량이 적은 게 단지 SSD의 특성도 있지만 SSD 그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적은 수치고요. 네. IBM이 예전부터 이제 주창해 오고 있는 스마트 컴퓨팅 또는 그린 컴퓨팅에도 굉장히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SSD 어리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10시간 걸릴 것이 1시간 걸리면 그렇게 해서 뽑을 수 있는 뭐 이득과 이걸 구매해서 할 뭐 그 비용을 딱 따져가지고 이득이 높으면 이거를 안 구매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겠네요. 예. 네. 비즈니스 효율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예. 자, 그럼 이걸 도입한 회사들, 네. 국내 회사들은 몇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사례 보도록 네, 할까요? 네. 네. 그 제가 사례를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파이낸셜하고 HPC 쪽, 그다음에 미디어 쪽,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세계 4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 이게 최근 IBM이 인수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레퍼런스 사이트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어플리케이션 환경은 오라클이었고 그 매매 체결 시스템 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그 여러 이제 SSD 제품들을 이제 검토를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IBM 제품을 선택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빠르다, 성능이었습니다. 네. 예. 그 IBM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TMS SSD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실제 고객 환경에서 서버단에서 성능을 체크했을 경우에 가장 빠른 퍼포먼스를 냅니다. 네. 예. 그런 이제 결과로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HPC 쪽 이제 레퍼런스인데요.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저희 IBM의 GPFS라는 공유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셔가지고 사용 중이십니다. 그 사용 중이신데 일반 그 메타데이터 영역을 이제 TMS SSD 어레이로 이제 바꾸셔서 이제 백업 타임이라든가 이제 전력 소모량을 10배, 6배 이렇게 이제 줄이셨습니다. TMS로 바꿨더니요, 15,000 RPM짜리 HDD 200개의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기 UFC 다들 아시죠? 그 UFC에서 이제 웹으로 이제 130개 플랫폼 서버를 통해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중계를 하기도 하고 네. 이제 녹화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 그 트랜스코딩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SSD 저희 이제 IBM 제품 사용하셔가지고 트랜스코딩 타임을 70% 네. 리덕션 하셨고 그 130개 이제 플랫폼에다가 이제 딜리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트랜스코딩 한 다음에 그렇죠. 그 시간도 4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꼭 이게 어떤 기간기 업무뿐만 아니라 이런 아닙니다. 미디어 관련된 그렇습니다. 쪽도 되게 많이 쓰이겠네요. 미디어 쪽에 특히 이제 그 스트리밍 쪽, 송출 네네. 쪽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저형 데이터에도 예. 그러니까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비저형 데이터 예. 쪽에 오히려 더 강조받고 있을 수도 예. 있겠네요. 아까 제가 초기에 보여드렸던 그 레가시 스토리지하고 비교되는 성능표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1ms에서 서스텐드하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 쪽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헬스케어 쪽인데요. 네. 그린실드라고 캐나다 쪽에 있는 이제 보험회사인데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오라클 레포팅 어플리케이션이고 OLAP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IBM이 갖고 있는 SVC라는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 어플라이언스하고 네. 이제 그 SSD 그 스토리지 쪽 이제 연결해가지고 연결했더니 DB 파일 스캔셜 리드가 5ms에서 0.5ms. 네. 예, DB 파일 패럴 리드가 13ms에서 1ms. 네. 전체적인 IOPS가 90% 떨어졌다는. 예. 이것도 요즘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빅데이터,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실무지까지 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차피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올랩이라든지 데이터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겠네요. 실질적으로 뭐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이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저기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결제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바로 문자를 쏴주잖아요. 네네. 예, 요 근처에 있는 어디 그렇죠. 어디 뭐 할인 티켓도 보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굉장히 빨리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웹사이트, 그 인터넷 쇼핑몰의 그 웹 서버들의 그 저기 웹페이지 같은 것들, 네네. 그 뭐 상품 이미지라든가 네네. 뭐 이런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인터넷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웹 서버의 유저들이 순식간에 달라붙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네.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굉장히 활용폭이 높습니다. 자, 이거 해외 사례 말고 국내 사례 뭐 또 뭐 어디가 없습니까? 국내 사례 뭐 예, 특별히 국내 어떤 그 회사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네. 네,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네. 국내에도 20군데가 넘는 기업들이 이제 저희 이제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네. 파이낸스 쪽은 HTS나 매매 체결 시스템 쪽에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메모리 DB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SSD를 이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네. 계십니다. 자, 이제 Q&A 시간 저희가 갖기 전에 잠깐 뭐 정리 좀 해주시고요. 네.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맨 처음에 이제 35년입니다. TMS는 35년이라는 업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쌓은 신뢰와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성능입니다. 아까 시카고 상품거래소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지만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프레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레시를 사용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응답 속도와 성능 때문인데요. 그거 이외에도 안정성과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허 기술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TMS 제품은 다른 이제 경쟁 제품 대비해서 그 작은 상명 공간을 차지하고요. 네. 전력 소모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신뢰성인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SSD 제품은요, 그 서버단, 어플리케이션단, 스토리지단을 정확히 잘 분석을 해서 가장 적합한 곳에 SSD 스토리지가 위치해야지만 전체적인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레가시 스토리지를 단순히 리플레이스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특성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서버단에도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IBM은 서버와 솔루션, 스토리지 모든 이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SSD를 구매하실 때 IBM 제품을 선택하시게 되면 서버단부터 스토리지단까지, 어플리케이션단까지 모든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받으셔서 SSD를
이제 구축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는요, 여러분들 지금 그 IBM의 옥남도 또 게스트님 같이 두 분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 여기 이제 옥남도 이름이 특이하죠, 여러분. 옥남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 나눴는데 옥씨가 이게 옛날 태조 왕건, 네, 고려 왕족이십니다. 고려 왕족. 고려 왕족인데 지금 조선시대 때 숨어 사시다가 이제야 나오셨네, 현대에. 네, 자, 두 분 이제 같이 이제 아까 이제 그 댓글로도 많이 이제 답변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많이 엄청 많이 하셨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혹시 다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건 아니시죠? 네, 좀 많이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아, 그랬어요? 네, 예. 네. 자, 그다음에 자, 황병주님, 네, SS 스토리지가 말씀하신 대로 미션 크리티컬한 곳에 필요로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성능 못지 않게 안정성이 중요한데 기존 SSD 스토리지의 단점들을 IBM 제품은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제품의 수명이라든지 프리징 현상이라든지 하는 관점에서. 네. 그 SSD의 특성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버라이트가 안 된다는 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셀에 데이터가 있게 되면 그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써야 됩니다. 네. HDD 광학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오버라이트가 되죠. 네네. 그래서 이 오버라이트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셀 지울 때 그 셀에 마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수명이라는 게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이제 TMS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웨어 레벨링 기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셀에 이제 편중돼서 이제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싱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탑재를 해놨고요. 네. 그 오버프로 비저닝이라든가 가비지 컬렉션, 뭐 카피백 기능들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SSD 제품들 고르실 때 그런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정무님, 기존의 FC 컨트롤러에 장착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어뢰를 구입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히다치의 USB V를 사용 중입니다. 두 개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히다치 USB도 IBM을 바꾸시고. 죄송합니다. 예. 네네네. 예, 네. 결론은 저기 별도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대부분 보통 백업 시간은 빠르다고 하는데 복구 시간이 정작 중요한데 복구 시간도 그만큼 빠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백업 시간이나 복구 시간에 대한 그런 차이점은 어플리케이션 환경이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복구 시간은 백업 시간의 1.5배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SSD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레이턴시가 작기 때문에 빨리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갭이 굉장히 작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김종환님께서 현재 X86 계열에서만 가능한 걸 알려져 있는데 AIX 유닉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예, 그 기존 이제 카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X 서버에서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나 리눅스 환경에서만 그 장착이 가능하죠.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이제 IBM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쟁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저희가 10월에 TMS를 인수하고 나서요, 그 사실은 내부적으로 2015년도까지 로드맵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얼마 안 있으면요, 저희 그 IBM P 서버에다가 SSD 카드를 장착하실 수 있는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예. 점점 좀 대중화가 범용화가 쉽게 될 수 있겠네요. 예, 사실은 애드온이 쉽게. 예, 내부적으로는 가장 많이 변화되는 부분은 이제 스토리지 쪽이겠지만 서버적인 관점에서도 그 TMS를 인수한 그 관리 기술을 토대로 해서 서버 관점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홍성호님은 요즘 스토리지들이 중복 작업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도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IBM 스토리지도 그런 구현이 가능할까요? 여기까지만 제가 네. 할게요. 네. 여러분 저기 그 SSD 제품들을 출시해 놓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벤더들이라고 하는 업체들 보면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솔루션 쪽입니다. 네. DR이라든가 백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스토리지 솔루션들과의 이제 인테그레이션 이런 부분인데요. TMS를 이제 IBM이 인수하면서 IBM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레가시 스토리지 환경에서 썼던 그런 모든 솔루션들을 TMS에 다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종환님, 레이드 구성은 어디까지가 가능하며 디스크 장애 시 다운타임 없이 즉시 완벽한 교체 및 복구가 가능한지요? 네, 말씀해주세요. 그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레이드 하드디스크의 레이드라는 개념하고요 조금 틀리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플래시 메모리 모듈 간의 레이드 또는 칩 레벨에서 그 플레인과 스타이핑 걸면서 보셨던 그런 레이드 그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 예를 들어서 플래시 메모리 모듈이 나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모듈 간의 레이드 5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페널티에 의해서 이제 그 동작을 할 거고요. 또 스페어도 모듈이 있으니까 스페어가 또 대치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유지보수 주기 기간들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을 적용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레이드 개념으로 보면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랑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좀 남아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페널티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데이터가 변화가 되면 얘가 두 번을 쓰거든요. 만약 디스크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드 5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근데 낸드 플래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기, 지우기 할 때 그 셀에 마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우는 걸 적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아키텍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김수열님, TMS, SSS에 자체적으로 데이터 암호화 기능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없고요. DB를 암복호화를 하드웨어 자체로 처리했는지 궁금해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기술이. 그다음에 박동식님은 DB의 raw device 방식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3가지 모드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raw device 형식입니다. 류성민님, 현재 운영 중인 기관과 기존의 스토리지와 호환이 가능한지요? 현재 운영 중인 기관? 이게 어떤 레퍼런스를 말씀하는 건가? 이게 질문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류성민께서는요. 한성진님, TMS는 자체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지요? 자, 옹남도님 말씀하시죠. 네. 자체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보유하고 있고, 사실 그 이제 플래시 메모리 타입의 SSD 스토리지 벤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내에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0여 개의 벤더사가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IBM이 약 25개 좀 메이저 회사를 딥다이브하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 TMS 인수를 결정을 한 거죠. 일단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이유가 그 플래시 메모리 칩을 만드는 제조해서 이제 공급하는 그 칩 제조사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삼성이라든지 도시바라든지. 그런 뭐 대표적인 기업도 있고, 뭐 대만, 일본 기업체들도 있고, 칩을 가져와서 디스크 어레이나 아니면 PCI 카드 방식에 조립을 해서 시중에 뭐 OEM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제휴 관계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확산시키는 아주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많은 회사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진입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력이 5년, 6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플레이어는 많고 경기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아직 그 완주하는 전체 사이클을 비즈니스 사이클이나 비즈니스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TMS가 약 35년의 업력이라는 부분이 좀 차별화된 가치가 있는 거고 특히 단순히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아웃소싱해서 비즈니스 사이클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플래시 칩의 가용성이나 안정성을 위한 핵심 특허 기술들, 그 특허 기술들이 컨트롤러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예전에도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기업에서 뭐 용산 가서 하드디스크 사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유미연님, SSD를 활용하시는 분야가 어딘가요? 좀 더 많은 응용 분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말씀드리자면 그 SSD를 어느 업무에 적용하셔야 되는지는 뭐 개괄적으로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티어 1 레벨의 아주 미션 크리티컬 업무 물론 중요하고 단순히 이제 IT 운영 관점에서 보시면은 그런 업무를 재배치하고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서 재배치하시면서
티어링하는 업무 환경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SSD 스토리지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워크로드를 네.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워크로드가 IT 서비스나 운영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 조직의 매출과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 고객 서비스 부분이나 아니면 온라인 트랜잭션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워크로드, 네. 그쪽에 타겟팅해서 적용을 검토를 하시면 굉장한 ROI 효과를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송상효님, SSD 어레이 제품별 용량 및 대략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SSD가 이제 도입하는 형태, 뭐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래시 메모리 칩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딱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가격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메일이라든지 네. 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따가 이 두 분 이메일 주소 좀 써주시겠어요? 여기다가 채팅창에다 두 분 이메일 이름이랑 두 분 이메일 주소 지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프는 좀 써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조금 네네. 그 메모리 타입 제가 낸드 프레시 메모리 설명해 드리면서 SLC는 셀에 하나만 기록하고 MLC, EMLC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만약에 SLC가 1테라라면 EMLC는 2테라바이트의 용량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같은 그렇죠. 규모라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기현님, 요즘 퓨전 IO라는 제품이 최고의 IO 성능을 제공한다고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퓨전 IO와 비교해서는 TMS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쟁 제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은데 아예 통틀어서 그냥 한번 좀 싹 깔끔하게 좀 정리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 각 벤더사들마다 이제 마케팅 메시지가 카드는 꽤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아까 뭐 카드는 되게 중요한 많다고 그랬지만 네. 이렇게 뭐 아까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한 대는 대형 어떤 이제 브랜드 있는 벤더사가 나온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IBM이 처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카드 타입의 벤더사들 굉장히 많고요. 일단 많고 여러 가지 뭐 마케팅 메시지, 또 기술적인 메시지, 네. 뭐 또 공인 성능 수치들 이제 시장에 많이 제공을 하고 또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퓨전 IO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네. PCI 카드 타입의 여러 뭐 기술이라든지 아젠다를 이제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서 이제 고객들께 이제 제공을 하는 좋은 회사로 저희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일단 퓨전 IO 대 저희 TMS 성능이라고 좀 비교해드리기보다는 그 PCI 카드 타입의 도입 목적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의 차이가 이제 기존에 저희 TMS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네. 그 SSD 어레이 타입과 그 차이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인박스 안에서 서버의 성능을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드 타입의 이런 SSD 카드가 될 거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인 뭐 가상화 측면에서 스토리지 효율을 관리할 수 있는 툴들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TMS가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램센 뭐 7080이라는 카드 타입의 제품이 있긴 하지만 SSD가 갖고 있는 센 인프라 환경에서 SSD가 갖고 있는 고유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유일한 솔루션은 저희는 이제 스토리지 SSD 전용 어레이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도현님, SSD가 있으면 기존 LTO나 VTL보다 필요 없게 되는 건 아닐지 궁금한데 효율성을 따지면 어느 게 제일 유리할까요? 가격 대비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 SSD는 백업뿐만이 아니고요. 전 이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만약 백업 분야에서 고려하신다면 효율성 만약에 고객분이 성능 관점에서 보신다면 SSD가 나을 것이고. 예. 황병준님은 파일 시스템 지원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예, 제한은 없습니다. 네. SSD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FTL이라는 레이어가 그 드라이버와 파일 시스템 하나 사이에 이제 끼게 됩니다. FTL이라는 거는 이제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잖아요. 어떤 네네.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되는데 그거를 파일 시스템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고요. 박완주님, SSD는 만약 페일 발생 시 복구가 가능한지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워서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안정성 부분 때문에 그 플래시 메모리 모듈뿐만이 아니라 칩 레벨에서 아까 네. 설명해드렸던 BSL이라는 기능을 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현종님, 단일 LUN 구성 시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할까요? 의미 없지만 간혹 RFP상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OS에서 제공하는 단일 볼륨 그 제한 리미테이션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자, 나기문님은 이제 무상 유지 보수 기간하고 유지 보수 비용은 어떤지요? 뭐. 예, 저희가 그 티어 1 미션 크리티컬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SD 전용 어레이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워크로드도 틀리고 이 업무 환경도 틀리고 굉장히 좀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객분들의 요건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스토리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서비스 그 SLA와는 별도로 이 SSD 운영 환경에 적합한 최적화된 네. 그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뭐 거기 그 구체적인 유지보수 기간 대비 뭐 가격의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연락처 네네, 공유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전승훈이 IBM TMS SS 스토리지의 국내 금융권 적용 사례와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전승훈님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TMS사가 IBM 피인수 전 약 10여 년 동안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국내 뭐 다양한 산업군 또 다양한 비즈니스별로 비즈니스 모델별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의 그 매매 체결 시스템, 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그 응답 속도가 매출과 직결이 되는 그 회사의 수익과 직결이 되는 네. 아주 그 최전방 업무에 워크로드에 이제 적용이 되어져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인프라 환경 내에 여러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나 뭐 데이터 마이닝, 뭐 리포팅 업무들 적용이 돼 있고 또 공공기관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 신청이 몰리는 시즌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온라인 네. 이제 서비스로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준호님께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빅데이터로 운영 활용하고 싶은데 SSD 자체의 보안성 같은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SSD 자체의 보안성은 특별히 제공해 드리는 건 없고요. 그 인프라 환경에서 아마 대부분 다 보안 정책들이 있으실 건데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희주님, 현재 IBM P 서버에 램센 710 사용 중인데 도입 당시 패스 이중화를 TMS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했는데 좀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AIX 제공하는 패스 이중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 언제 도입한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만약에 버그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뭐 패치나 그 버전을 확인해서 최신의 이제 패스 이중화 솔루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따로 연락 주십시오. 네. 기존에 뭐 잠깐 첨언을 좀 드리자면 기존에 TMS가 IBM에 인수되기 전에는 이제 뭐 얼라이언스 관계는 있지만 이제 별개의 회사다 보니까 이런 일관된 서비스나 또 기술 통합에 대해서 약간의 좀 고객 불편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년 8월에 저희가 이제 인수 어나운스를 하고 이제 10월에 인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조직이나 프로세스 통합을 넘어서 기존의 IBM 포트폴리오 상에 TMS를 전략적으로 좀 포지셔닝하기 위한 R&D 레벨의 통합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신 그런 예전 운영 환경에서의 그런 관리 복잡성이나 이런 기술적인 이슈들 뭐 조만간 아주 큰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홍성호님, 센이나 분사 환경에서도 성능을 볼 수 있는지요? 당연합니다. 네. 그 파이버 채널로 연결하셨다고 하시더라도요. 그 파이버 채널의 대역폭을 전부 다 사용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차이를 확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 마저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질문 잘한 분 10분은 저희가 추후에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 질문하셔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이 두 분이 이따 끝나고 나서 이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공지해 드릴게요. 네, 한번 10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죠. 네. 그 SSD 제품을 이제 시장에 공급해 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영세합니다. 근데 IBM이 TMS를 인수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이제 그 4대 메이저 벤더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SSD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게 되는데요. 그 IBM의 이름을 걸고 그동안 이제 불편하셨던 거 SSD 제품 사용하시면서 기술 지원 잘 안 되고
네, 그러셨던 부분을 다 해소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신규로 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IBM이 서버부터 스토리지 단까지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단까지 종합적인 컨설팅 받으셔서 그 적합한 곳에 SSD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뭐 IT 서비스가 딜리버리 되는 방법이나 또 IT 조직의 뭐 미션, 비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근래 최근에 좀 보고 있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일상적인 컴퓨팅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뭐 소셜을 통한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사용하면서 생성되는 크고 빠른 데이터들,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빅데이터들, 다양한 데이터들, 빠르고 중요한 데이터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업무 환경에서 생성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잘 분류를 해서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더 좀 가속화시키고 확보할 수 있는 IT 기술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SSD 스토리지라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빠른 스토리지가 아니라 IT와 비즈니스를 컨버전스 시킬 수 있는 좋은 솔루션으로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90년대 때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좀 요즘 시대가 되게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IT 뭐 워크로드의 리엔지니어링처럼 할 때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질문들 많이 공유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오명차님 나로가 발사됐다요. 드디어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수. 자, 여러분 오늘 좋은 방송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서 고맙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